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그렇기에 나는 선함을 믿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 세상에 남들에게 친절하고 싶다. 사실 이 생각은 나의 20대 시절부터 줄곧 해온 생각이고 그렇게 나의 신념이 되었다. 나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내 딴에는 친절하고 사려 깊게 남을 대했다. 그게 누구든 친구든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근데 이제 이러한 나의 오지랖 넓은 행동이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2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시발점은 어제였다.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딸아이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다. 돌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차고 놀던 축구공이 그네존으로 떼굴떼굴 굴러갔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가 그 공을 손으로 패스해줬다. 아이가 손으로도 만질 공을 내 발로 차기가 미안했기 때문이고 아무 액션도 하지 않다가는 아이가 그네존으로 들어와서 내 딸과 부딪히는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기 때문이다. 근데 그 공을 받은 그 엄마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내가 손으로 준 축구공을 날름받아 아들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축구를 이어갔다.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다. 내가 발로 차준 것이 아니고 손으로 준 건데 지들이 발로 차던 걸. 인사 한마디 없이 저렇게 무심히 나를 쌩까시다니. 그리고 이런 무심한 사람들은 어제 그 엄마가 처음이 아니었다. 식당에서,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내가 친절을 베풀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엄마들은 수없이 많이 만났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좋아서 한 거지 고맙다는 말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 하며 오히려 내 마음을 달래야 했다. 근데 도대체 생각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베푸는 작은 배려와 친절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반응한가? 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가? 쑥스럽나? 그러면 상대방에게 가벼운 목례 정도라도 아니면 눈인사라도 정 안 되면 웃어주기라도 해야 인지상정 아닌가? 아무튼 나의 작은 손길이 배려와 친절해도 나의 기분이 이렇게 계속 나쁘다면 차라리 이제 친절하지 말아야지 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고 불친절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기분,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더 이상 나의 기분이 타인의 배려보다 먼저 이지는 말자. 이게 작년 6월 달에 제가 제 블로그에 쓴 일기입니다. 어떠셨나요? 그때 제가 화가 나서 신랑에게도 막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렇게 나의 기분을 타인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저는 과연 지난 1년 동안 저 말을 계속 지키고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제가 일기를 적어놓고 깜빡했는데요. 저 말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저의 기분을 제일 우선시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작년보다 조금 바뀐 게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베푸는 배려도 제 기분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10사람에게 배려를 하면 그중 한두 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8명, 9명은 되게 기뻐하고 다시 보답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내게 감사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상심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카네기가 이야기했죠. 오늘 주제는 35살. 이제는 교양 있게 살고 싶다잖아요. 네, 저는 이제는 교양 있게 살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교양은 사소한 것에도 남의 호의에 고마워할 줄 알고 실수를 하면 상대방에게 미안해 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20대 때 호주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호주 문화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이 땡큐란 말을 수없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냈던 홈스테이 맘은요. 심지어 딸뻘인 저에게 땡큐란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했어요. 제가 쓰던 그릇을 싱크대에 올려놓으면 땡큐, 포크나 냅킨을 건네주면 또 땡큐, 불을 켜거나 끄거나 할 때도 땡큐. 심지어 하루는 친구 집에서 홈파티를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 날에도 저를 엄청 혼내시고는 마지막에 안전하게 집에 와줘서 고맙다며 땡큐를 하더군요.
저는 예전에는 참 고맙다, 미안해, 사랑해 라는 말이 참 닭살 돋고 오글거려서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땡큐 문화에서 짧게라도 살다 와보니 확실히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한 것을요. 아이들은 엄마의 밝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보며 자랍니다. 그렇게 고맙다는 말에 인색한 엄마의 아이가 과연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미국 한 아이 엄마가 마트에서 전 재산 $4를 넣고 분유를 사려 합니다. 분유는 $8였어요. 종업원은 분유를 그 즉시 바닥에 떨어뜨렸고 바닥 한쪽 면이 찌그러진 분유를 들고 돌아서는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분유통이 찌그러진 건 50% 세일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4의 분유통을 샀고 그 종업원은 $4의 천국의 맛을 보았습니다. 시어도어 드라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삶에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얻고 싶다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신의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은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연이어 사무엘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양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를 기대할 수 없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양 있게 사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책사슴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교양이 올라갑니다.